자, 북한 경제가 망할 것이다, 아니다. 되게 붕괴론 같은 게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과거에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이런저런 붕괴론들이 나왔는데 굳이 따진다 그러면 북한은 망했으면은 그 이전이 망했습니다. 예, 사실 경제학자는 이제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되게 좀 힘듭니다. 일단은 먼저 경제라는 말을 들으시면 일단 머리부터 찌끈찌끈 아프시죠. 예. 그 다음에 어렵다,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자기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설문을 하면은 반드시 앞에는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묘한 심리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경제 문제를 가지고 뭐 하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풀어주는 게는 바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북한도 사실 북한 주민들도 뭐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북한의 모습은 상당히 좀 모순적이거나 내지는 좀 뭔지 모르게 좀 얼큰해진 모습들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자, 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북한 경제에 대한 10대 의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북한 경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에 대한 첫 번째 의문입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상반기 이미지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이제 가난하다, 돈 없다. 하지만 도대체 돈이 어디 있었어? 물론 이제 핵미사일 개발은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의문들을 많이 하셨겠죠. 이상하다. 야, 북한 도대체 돈이 어디 났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뭐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듯이 북한도 초기에는 되게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사회주의 경제가 이제 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북한도 경제가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전체 뭐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대략 전체 한 30% 이상이 축소가 됩니다. 근데 뭐 그게 되게 우리로 봐서 상상하기 어렵죠. 한국 같으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1년 하면 난리 납니다. 뭐 2, 3% 성장을 하더라도 뭐 신문 지상 일면에는 뭐 최대의 위기 뭐 내지는 뭐 정말 뭐 모두가 우는 소리를 하는 정도가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9년 연속 할 정도가 되면 엄청난 부분들이죠. 실제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되게 90년대 상황들 내지는 우리가 북한에서 뭐 고난의 행군 내지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상황들이겠죠. 90년대 중후반에 뭐 적게는 한 3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가 아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엄청나죠.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되게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기에 대한 머물러 있는데 북한은 어쨌든 나름 상대적으로는 2000년대부터 조금 나아지고 더욱이 2010년대부터 더 조금 더 나아지는데 전통적인 계획 경제와는 다른 이른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시장의 힘들에 의해서 북한이 특히 좀 국가 돈도 조금 나아지는 상황들 그것이 결국 이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북한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국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어쨌든 전 세계에 대해서 가장 뭐 정부의 정부라고 이야기되는 미국과도 이미 오래전부터 1950년부터 각을 세우고 있고 일본, 뭐 한국,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다 관계가 악화된 고립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과거에 1980년대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에 무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이 대략 2000년대 늘어나고 2000년대 같으면 우리가 이제 2008년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교역은 좀 주춤합니다만 북중 교역은 그대로 가면서 북중 교역도 늘어나고 전반적인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중후반만 하면은 한국과 중국이란 두 나라 그리고 2000년 후반 그리고 2010년대 같으면은 오로지 중국이란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뭐 그런 좀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좀 머리 아픈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이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매년 북한 경제론이라는 이제 과목을 개설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딱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를 친다고 하면은 제가 이 문제를 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오늘날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인가? 의문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할 수 있죠. 한 줄로 쓰면 문제지가 안 되니까 최소한 몇 줄은 더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은 이제 전통적인 사회주의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계획 경제, 보통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배급을 주지 않습니까? 배급을 주는 그런 것이 지금 90년대 중후반부터 많이 이제 약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들이 배급을 못 받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즉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돈이 지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남성의 직업 내지는 사회적 인식이 뭐 당원이면서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북한에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남성들은 이른바 북한에서 외화벌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은 이제 제재 때문에 막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적인 모습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북한 경제가 망할 것이다 아니다. 되게 붕괴론 같은 게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과거에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이런저런 붕괴론들이 나왔는데 굳이 따진다 그러면 북한은 망했으면은 그 이전이 망했습니다. 수십 번도 망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뭐냐면은 베트남 대사관입니다. 베트남 대사관인데 어쨌든 베트남은 이제 체제 전환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학교 바로 앞에 베트남 대사관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혹독한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이 붕괴할 거란 내지는 붕괴 조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북한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나. 제재 부분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뭐 2010년 같은 경우에 아주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재 자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중국이란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제재가 있지만은 중국이 적극 협조를 해줘야만 된다는 부분들이 뭐냐?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북한이 붕괴되면 자기네들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국경을 통해서 그 북한 주민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결국 한국이 이제 그렇게 되고 결국 한국이 이제 미국과 되게 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바로 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상황들 그런 부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경제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 아닌가?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이제 북한을 방문하시는 여러 분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년 탈북하시는 분들이 대략 요즘 한 1,000명 정도 됩니다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각종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격차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격차는 넓어집니다만은 평균적인 삶의 소득 수준은 올라갑니다. 재미있는 것이 저런 부분들이죠. 옛날에는 세끼 식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질문 포인트인데 요즘은 식사 이외에 다른 걸 드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꽤 됩니다. 이미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부분들이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의료 부분들도 의료 부분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북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들으실 때 주택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북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많이 짓는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의식주 같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식의 부분들이 아주 최소한의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의도 해결되면서 그 다음은 주의 욕구로 옮겨가는 단계로 보시면 별로 틀리진 않습니다. 자, 북한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양극화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만 이제 잘 살고 다른 데는 못 사는가 아니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되게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것이 평양만 접근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면은 최소한 이제 국경 지역의 도시들, 특히 이제 각 도 소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 같으면 대도시, 지방 대도시들이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평양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들이 보이고, 특히 이제 해안 지역의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 외국과의 접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경제 생활을, 특히 주민들이 경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장이 잘 발달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도시에서 시장이 발달되고 시골은 시장이 발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농 격차는 분명히 생긴다는 것들, 그건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예속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017년도 통계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아마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북한이 어쨌든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교역을 한 것이 이제 100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중국과 교역을 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아마 한 90 내지 92 정도 될 겁니다. 그건 공식적인 무역이고, 비공식적인 무역에다가 서비스 같은 것들 다 합치면 아마 9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자기가 벌어들인 외화 중에서 100 중에서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엄청납니다. 이제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이 의존도를 줄이려고 김정은 시대에 노력을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북쪽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과연 이제 중국과 같은 개혁 기방을 갈 것인가 아닌가, 그는 다른 것이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시장이라는 형태로, 그다음에 각종 국영 기업들이 경제 개혁을 통한 형태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소지들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화가 진전이 되면 안타깝게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유순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적 질서를 우선시하던 사람들이 변하면서,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주의로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쟁을 하게 된 사람들끼리 이게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민주화 부분들을 취합니다만, 북한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제어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약간 오해를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억압일변도라고 이야기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정 정도 하층과 상층들이 타협을 하면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자스민 혁명이 초래될 것입니다만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그것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게 북한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짧게나마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10대 의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